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릴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력에 해뜨는 나라 가야, 그 카라연합TV의 박준호입니다. 여기 보면은 조선, 카라사르, 홀본, 옛날 졸본부여 앞에 분 홀본이죠. 해본, 그리고 한국, 카라쿠니, 그리고 일본. 이것은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면서 다른 말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뜻은 그런데 하나로서 카라이다. 카라는 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홀본, 한국, 일본이 뜻으로, 즉 훈으로 읽을 때는 카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하나로 묶이는 비례의 국가 이름으로서는 카라연합이 가장 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둑의 이 팩감의 지정학, 이 팩감의 지정학에 갇힌 이 한국인들은 현재 뭘 하고 있느냐. 현재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냉탕, 온탕, 무전략, 전략이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되고 갈팡질팡, 우왕좌왕,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제가 카라연합이라는 이러한 그 대안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최근 뭐 그런 사태와 관련되는 것도 있지만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반성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냉탕, 온탕, 무전략, 한국 외교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또 한미 FTA 문제, 뭐 소고기 수입 문제 가지고 엄청난 광화문에서 데모가 일어나는데, 그때 인기가 급락하고 그 코로나에 몰리는 과정, 그 이후에 그 후유증을 해서 인기를 많이 하려고 쇼를 한번 벌였는데, 그게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독도를 방문합니다. 헬기를 타고 내려요. 이런 대통령이 인기 만회용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예민한 영유권 분쟁 문제가 있는 독도에 그런 엉뚱한 쇼를 할 필요가 있느냐. 국제법을 대통령이 모를 리는 없는데 실효적으로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 가서 그런 걸 외쳐보고 쇼 부리면은 일본 좋아할 일만 있는데, 그거 국제사법재판소 가져가서 일일이 따지고 이것저것 따지면은 마냥 우리한테만 유리한 게 아닙니다. 독도 문제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있는 게 좋아요. 그 이전에 대통령들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있으면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때가 되면 우리께 되는데, 왜 국제 여론에 환기시키는 그런 자충수를 둡니까? 냉탕, 온탕, 무전략, 국제정치를 감정적으로 해. 2015년 9월 박근혜 대통령 중국 정선절에 참석했습니다. 북한을 포위해서 북핵 문제 해결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국의 지원을 이끌어내겠다, 이런 목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지정학에 대한 문의안을 노출하는 겁니다. 순망치안으로서의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이익을, 중국 이익을 포기할 것 같습니까? 다 이게 뭐냐? 자기 임기 내에 한 건 올려보겠다는 다급한 꼼수, 조급함에서 나오는 거. 이런 거, 이것도 냉탕, 온탕, 무전략의 하나의 사례입니다. 문재인, 박원순 대중 아부 발언, 대통령이 좀 품위가 있어야 되지. 이게 한국인들은 중국에서 공포심 속에서 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에 우아하고 여유 있으면서 당당한 외교적인 언사를 펼치는 그런 노하우가 없어요. 의연함이 없어. 2023년 얼마 전이죠.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이 이재명을 초대해가지고 서로 약속도 안 했는데 A4 용지 꺼내가지고 자기 정치적 입장을 막 발표를 해요. 이런데 농락되고 이용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에 초대해 준다니까 선의로 그냥 갔을 거예요. 이용당한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을 말려들면 안 된다. 그리고 거의 쎄쎄 발언, 시시 하면 되는 거지 왜 중국 자극하냐, 이런 얘기인데, 중국 자극을 되도록 줄여라 한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뭐 시정잡배 얘기하듯이 그렇게 가볍게 말하면 안 됩니다. 품위가 없잖아요. 응? 외교에서 왜 의전 프로토콜이 있습니까? 다 그게
일본말로 가오다시 아닙니까? 가오다시? 지금 현재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고 지금 곧 중국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말라 죽을 정도 상황은 아니잖아요. 너무 중국에 대한 공포 밖으로 노출하면 안 됩니다. 의연해야 된다. 외교적 언사는 항상 의연해야 된다. 의연하기 위해서는 어떤 철학적 지평이 있어야 돼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전략. 그게 카라 연합과 거기에 따르는 사상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미 일본도 노골 행보와 야당 급반발 이런 것도 그 상황에서 이 쎄쎄 발언이 나왔죠. 한국은 초당파적인 한국적인 외교 명분과 이념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와 문화에 대한 어떤 주체적인 통찰과 명분을 세워야 돼요. 그거는 일본과 하나 되면서 만들어내는 카라 연합을 통해서 그걸 세울 수 있습니다. 카라 연합의 세계는 바로 그 통합된 좌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냉탕, 원탕, 무전략 이런 외교 안 하려면은 카라 연합으로 묶어서 한국인의 진정한 독립과 역사적 사명에 대한 그런 지평을 그 인문 사회과학자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마치 세종대왕이 지평전을 열어서 그 당시에 그 지식인들을 자기의 통치 전략에 잘 썼듯이 현대판 집행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문사회과학적으로 새로운 이념적 지평을 여는 혁신을 미래의 정부들은 해내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역사 연구자들 대부분 그런 거 기초자료는 다 마련됐다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그걸 엮어줄 만한 의지, 얼개, 실행력, 그 다음에 재원 이런 것들을 정부가 지원하면서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그림의 가장 큰 그림의 깃발이 카라 연합인 것입니다. 저는 카라 연합을 그래서 그 깃발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런 외교적 해프닝의 근원은 뭐냐? 역사 문화적 대화, 역사 문화적인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청나라의 동아시아적 채권관계로부터 청나라로부터 빠져나온 지가 이제 한 100여 년 되기 때문에 1894년 이후에 빠져나왔으니까 100년 사이에 우리는 또 식민지 경험을 하고 남북이 분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역사 문화적인 큰 자아, 일체적인 비전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남북한도 지금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독립국가로서의 자아를 추스릴 만한 여유가 없는 시대를 한 100년 살아온 거죠. 지금도 그렇고요. 그 과정에 일본의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일본인이 만들어졌죠. 잠시 일제시대가 일본이 중심이 된 자아를 국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빠져나오는 과정에 극단적 민족주의가 또 행행하면서 반일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렸고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고 이런 것을 다 떨쳐내고 진정한 한국인의 자아를 만들어내는 핵기를 그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왔다. 우리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라는 19세기의 사조가 있었잖아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해서 그 당시에 모든 그 경쟁자들은 그걸 고추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그 철학적 고민과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그것이 뭐 결국은 전쟁의 도화선이 된 측면이 있었지만은 국가가 자기를 확립하는 데에는 그게 필요합니다. 극단적 민족주의를 제가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열과 혼란을 정리하고 치유하고 고추 세우기 위해서는 인문사회과학적인 철학적인 지평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돼요. 한국인들은 아직 그게 완전하게 자리 잡지 못한 상태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일본을 포용하는 게 필수예요.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열악한 바둑으로 말하면 팩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장을 키우고 블록을 키워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일본이 포용이 필수다. 중국으로 엮여서 그 시장을 함께 하기에는 국제정치적 환경이 녹록지가 않다. 그거 함부로 하다가는 죽을 수 있다. 조건이 그게 성숙하면 그런 시대로 옮겨갈 수도 있긴 하지만은 지금은 그거 하면 큰일 난다. 대안은 일본을 포용하면서 일본을 내수시장화하면서 블록을 키우고 남북한을 통일시키고 그것을 카라 연합으로 엮어내야 된다. 두 번째, 국제지정학에 따른 묵직하고 거시적인 대전략이 부재하다는 데 있습니다. 외교적 해프닝이 자꾸 그래서 반복되는 거예요. 국제지정학에 따른 묵직하고 거시적인 대전략. 그거는 카라 연합하고 러시아가 갖고 있는 그 철학이
보수주의 철학이 또 있어요. 그게 유라시아주의라는 건데 이걸 연계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만든 카라 연합과 러시아가 하고 있는 유라시아주의를 연대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는 왜 하느냐 하면은 고대부터 한반도와 만주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유라시아 초원길 세력의 유목 세력과 항상 연대가 있으면서 중국과의 균형을 맞췄을 때 이 세력이 망하지 않았어요. 고대 흉노가 있을 때 고조선, 투르크가 있을 때 투르크 제국이 있을 때 고구려. 결국은 중국이 통일되면서 하나로 합쳐지면서 다 이게 붕괴되는데 우리의 지정학이라는 것은 유라시아 초원 세력과 일정 정도의 항상 협력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지금 해양세로서 미국을 끼우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함께 연대하게 되면 유라시아주의와 러시아의 유라시아주의와 한국의 카라연합주의가 연대하게 하면서 미국과의 동맹 상태에 있게 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아주 슈퍼 미들 파워로서의 강력한 조종자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거죠. 그 정도의 그림을 갖고 있어야만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냉탕 원탕하는 외교 전략의 부재에서 나타나는 혼란이 더 이상 초래되지 않는다. 반일 정서를 외교에 이용하는 단말마적 조급증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거기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한국인들은 외교적으로 수렁에 빠게 돼 있어요. 왜 그냐? 일본이 그걸 두려워하고 경계하기 때문에 독도를 불쏘시개로 해가지고 한국을 자극할 거예요. 우리가 반일을 하게 되면은 일본은 독도를 가지고 불쏘시개 하면서 장난질을 한다 이거예요. 독도를 한국의 땅으로 완전히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일본과 하나로 묶여서 통합이 되고 그걸 확실하게 보장받고 일본의 안보를 우리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게 안전판 역할을 하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카라연합을 만든다 해서 두려울 게 없다. 일본을 두려워할 게 없다. 일본이 우리를 먹는다? 일본이 과거와 같이 일본 제국을 서태평양이 만든다?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일은 제로베이스다.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 한국인들은. 오히려 한국인들이 일본과 함께 우리의 공통의 역사의 고대사를 회복해가지고 카라 연합을 만드는 게 서로 간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것이 러시아하고도 엮이고 미국과도 엮이면서 그러면서 중국과도 소통하는 그런 상태로 가야 된다. 카라 연합을 하게 되면은 미국이 한국을 의심하지 않아요. 중국하고 좀 지내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더라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극단적으로 의심할 일은 안 생긴다. 그래서 중국과도 잘 지내는 그런 정도의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데 있어서도 카라 연합이 도움이 된다. 일본과 분열이 된 상태에서 한반도가 중국 쪽으로 우호적으로 하게 되면 미국은 일본 열도를 통해서 한반도를 포위할 것입니다. 해양 봉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해양 봉쇄가 일어나면은 그냥 중국에 가서 납작 엎드려야 돼요. 이 봉건 시대에는 그 재화랄지 어떤 문화랄지 이런 것이 흐름이 굉장히 느렸잖아요. 시간과 속도의 개념이 지금과 달랐기 때문에. 한반도에는 그냥 중국으로 흡수돼서 중국인 되는 겁니다. 왜? 시간과 속도 개념이 초시간 초공간적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일 정서를 외교에 이용하는 단말마적 조급증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노출하면 안 된다. 항상 포커페이스 외교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 포커페이스가 외교의 기본인데 한국의 위정자들은 포커페이스 할 줄을 몰라요. 조급증, 의연한 부족으로 자기의 속내를 막 드러내. 주변에서 다 봐, 속을 다 봐. 명분을 다 잃어버려. 외교적 카드가 날아가 버려 그냥. 이 포커판 아닙니까? 포커판에 포커페이스